화다에서 금소에 대한 걸 잠깐 거론해 볼게요. 선생님들이 화다 금소라는 자체도 선생님들이 어쨌든 글자가 정말 화다 금소를 우리가 보통 화가 다해서 금이 소된 거를 화절생이 화가 많고 금이 작은 사주를 화다 금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대표적인 특징적 문제를 알고 그냥 정화 한 글자에 신금, 유금 글자 한 글자만 다 금소다. 이렇게 확장적 의미로다가 해석할 수 있으셔야 돼. 지금 금다수탁도 수다금친도 그냥 그 글자 한 글자만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선생님들이 이런 내용들을 강한 이렇게 실제 금 다해서 수탁된 사람들이 그런 특징이 억센트가 굉장히 강하게 살아. 그걸 갖다가 저게 금다수탁이야.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느끼게끔 해주는 것인데 그렇지만 그런 글자 한 글자만 돼도 화다금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확장적 개념이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정화 같은 경우가 신금을 갖다가 유금을 이렇게 화다금소 시키면 병화는 금소시키는 법은 없다. 병화는 사화나 병화는 금소시키는 법은 없다. 정화가 그렇게 한다. 하물며 금소되는 대상 자체가 경금, 신금이나 이런 것들, 천간의 경금, 이런 신금을 금소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대상은.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신금, 유금을 갖다가 금소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금소된다는 개념이 화가 금을 갖다 금소한다는 얘기가 이게 한마디로다가 미래에 대한 투자가 잘못되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화는 금으로다가 연그러져야 되는데 화라는 거로다가 금으로다가 뭔가 이렇게 시스템화 돼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불필요한 걸 만들어냈다는 뜻이에요. 써먹질 못하는 걸 갖다 만들어냈다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그 화라고 하는 것은 화의 돈이 있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식돈이라는 금을 내가 현실에 우선 당장 필요하다고 자식돈을 갖다가 자식 미래 자금을 갖다 내가 앞당겨 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대개 화다금소다.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갖다가 앞당겨 쓰는 것 반드시 다 그 사람의 돈은 노후에 대한 대비책 강구하는 걸 앞당겨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현실이 더 중요해. 네? 그래서 화다에서 금소된 분들은 미래에 남겨서 노후를 갖다 대비하고 자식을 위하고 그걸 자식이 써야 될 돈을 갖다 앞당겨 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 금소가. 그래서 이렇게 투자라는 개념과 뭐 이런 투자라는 개념을 했을 때 투자해 놓는 것이 남겨지지 않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왜 그 사람은 화다 금소된 사람들은 도대체 마인드가 왜 그러고 어떻길래 도대체 그런 이렇게 노후 자금이라든가 자식한테 쓰여야 될 자금을 갖다 이렇게 탕진시키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이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성향을 해.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이걸 투자를 하면 노후에 더 부가가치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해.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 말 들으면 틀림없이 맞아. 그 선생님들이 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선생님들이 마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선생님이 돈이 많으셔서 단양에 갔다가 2억 3억을 들여갖고 리모델링 한다고 돈을 확 투자했어. 그게 더 효과적일까요? 서울에다가 2, 3억짜리 오피스텔 하나 사는 게 효과적일까요? 근데 화다금소된 분은 단양이 앞으로다가 그렇게 하면 행글라이더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거기가 투자하면 나중에 효용 가치가 높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 속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 사람들 말 들어보면 다 맞아. 안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여기 금다수탁된 사람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러고 쓸데없는 물품 만든다고 했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이거 꼭 필요한 거야. 이거 꼭 필요한 거야. 불필요한 행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꼭 필요하대.
아우 이건 좀 작잖아요. 이 정도면 작잖아요. 더 많이 하려고 더 잘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걸어갖고 끝장을 보려고 하니 와이프가 보니 답답해. 집 지는데 예? 집 지는데 벽은 그냥 30cm에서 45cm로다가 하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건축업자들이 그러는데 이거 보온을 제대로 해야 돼. 보통 스티로폼을 2장은 넣어야 돼갖고 50, 60을 갖다 혼자서 하고 앉아있어. 그래서 집 질 때 그렇게 짓고 앉아있어. 튼튼하지? 이러고 앉아있어. 자기는 튼튼하대. 그러면 이렇게 공사비 이렇게 건축업자가 와서 가성비 한 나오도 안 나오게 졌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러면 그 사람 말 들어보면 맞지? 아이, 다 맞아. 난 병든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한마디도 그 사람 스스로가 틀렸다고 한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당신 그거 아느냐? 헛짓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선생님들을 용감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상담하면서 어림도 없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파트너, 사업적인 파트너가 얘기하면 귀가 달콤하거든. 그렇다거든. 그게 병든 거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바라보고 선생님들은 뭐 가지고 그러면 정작 우리는 얘기하는 거냐? 어? 정화라고 하는 과함,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완성된 때 있는 그대로 유통하라는 뜻인데 더 붙일 필요 없다는데 정화 신금이라는 것은 재생산, 재가공, 재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냥 이대로다가 뭔가 해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자꾸 쏟아붓는 것들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을 당신만 모르고 있다 이 뜻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이 생활역학을 하는 사람이라 선생님들한테 이 모든 병들은 이런 관점으로 한번 고민해봐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 생각하면 이건 틀림없다고 거기에다가 막 또 돈도 때려놓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집안에 가구 하나를 드려도 집안에 여기다가 협탁 하나 기가 막힌 것 같다, 막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딱 해다가 한 2년, 3년 지나면 저게 왜 저거 갖다 놔갖고서 저걸 그 골칫덩어리를 만들지? 이런 걸 또 생각해서 버리잖아. 이게 다 금소야. 네? 금소야. 그럼 뭘 어떻게 하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짓을 하고 앉아있더라고. 그럼 선생님 내가 하는 짓을 모르겠어. 내가 가만히 내가 선생님들한테 내가 내 짓이 가만히 우리가 선생님들이 야 이게 금소구나. 그래서 이렇게 금소라는 것은 이제 그런 뜻을 얘기하고 금소를 해결하는 글자가 있어요. 계수, 임수, 자수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 해결된다. 그래서 금수된 사람들이 팔자 원국에 임수, 해수, 임수, 계수, 해수, 자수 이런 글자가 있거든. 4글자밖에 안 돼요. 임수, 계수, 해수, 자수 이런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 금소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런 부질없는 짓을 한 사람들이 있고 부질없는 사람들이 한 짓을 나는 거기에 있어서 부수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금소를 해결하는 계수, 임수, 자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친 짓 한 것을 계수, 자수가 있는 분들은 가만히 얘기하는 거지. 이런 거 있잖아요. 협탁을 갖다가 딱 사는데 기가 막힌 거 필요해서 협탁을 샀어. 100만 원 주고 딱 1년 지나니까 별로 수요용이 없어서 그걸 갖다가 재활용센터에 딱 넘겨줄 때 재활용센터에서 그 물건 사는 사람이 임수, 계수, 자수가 있는 사람. 이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요. 여튼 다 얘기했어. 헷갈리게 하지 말고 다 얘기했어. 선생님도 꼭 기억하셔서 금소된 거 해결하는 글자는 그런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 해결된다. 그리고 해결되는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개선해서 더 낫게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투자를 갖다 해서 더 긍정화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소된 걸 임계수로다 해결하는 사람들은 보통 금소를 해결한 사람들의 이득은 옛날에는 보통 10곱절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서는 3곱절 정도는 봐줄만 하다. 그래도 최소 1곱절은 넘어. 그래도 그 금소는 이득이 굉장히 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시는 건축업자분 같은 경우가 금소됐어. 그래서 수가 이렇게 해결하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건축 불경기래요. 신기해요. 망하시고 장사하신 데는 분은 불경기라고 그러고 그분은 호황이에요. 직접 갖고 지금도 2곱절의 이익을 봐요. 이런 이득이 우연이 아니다.